안녕하세요. 5살 된 딸을 키우고 있는 30대 초반의 주부입니다. 남편과 저는 2살 차이로 직장 상사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상사가 만나보라고 하니까 거절하기도 뭐하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나간 소개팅이었는데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한두 번 더 만나다가 사귀게 되고 그렇게 몇 번을 더 만나보니 이렇게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다른 사람들이 겪었을 법한 시시콜콜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시어머니랑 틀어지게 된 결정적인 사건만 이야기해드릴게요.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았을 무렵입니다. 시어머니가 어디서 점을 보고 오셨다고 하셨어요. 저희 시어머니는 참고로 풍수지리, 점, 송금 이런 거 보시는 거 정말 좋아하시고 맹신하십니다. 시아버지 몰래 굿도 몇 번 했다가 들켜서 쫓겨난 애 만에 난리도 아니었다고 들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시어머니가 이번엔 어디서 무슨 말씀을 듣고 오신 건지 저에게 뜬금없이 앞으로 남편 생일상을 음력, 양력 2번씩 챙겨주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어여시 직장생활 하는 사람인데 생일상을 2번씩이나 챙기라니요. 사실 챙긴다면 챙길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2번씩 챙겨야 하냐고 여쭸더니 그래야 남편이 기가 살아서 집안이 부유해지고 건강해진다나요. 그러면서 시어머니가 저더러 남편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없으면 차라리 하지 말라고 덧붙이셨어요. 솔직히 존경하는 마음까지는 아니더라도 남편을 사랑했으니까 결혼한 거고 결혼 초에 시댁 식구들과 싸우고 싶은 며느리가 어디 있겠어요. 그냥 잘 보이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어쨌든 제 남편의 어머니이니 생일상 2번 차리는 게 죽을 만큼 어려운 일도 아니고 음식 준비야 손이 좀 가겠지만 저도 같이 먹는 거나 마찬가지니 그냥 원하는 대로 해드리자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런 대화가 오가는 동안 저도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시어머니께 그럼 저도 남편한테 1년에 2번씩 제 생일을 축하해 달라고 해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밖에서 일하고 오는 사람 힘들게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 하시면서 당신은 당신 아들 키우는 동안 한 번도 부엌에 들어가게 한 적 없다고 당신 눈에 흙 들어가기 전까진 그 꼴 못 보신다 하시더군요. 하지만 남편은 저랑 연애할 때부터 지금까지 부엌에 잘만 들어갑니다. 제가 시어머니한테 어머님이 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하고 현실을 알려드릴까도 싶었지만 한편으론 또 시어머니랑 기싸움에서 뭐 하나 싶기도 하고 남편이 부엌 드나든다는 사실을 들으면 뒷목 잡고 쓰러질까 싶어서 그냥 예예하고 말았습니다. 대신 나중에 남편에게 당신이 시어머니께 전화해서 중간 역할 잘 해달라고 부탁했고 자기 생일 시어머니가 원하시는 대로 2번 챙길 테니 당신도 생일도 2번씩 챙겨달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미안하다며 알겠다고 했고 그렇게 잘 넘어간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남편보다 2살 어린 신우가 결혼을 했는데 이때 시어머니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물론 며느리가 딸이 될 수 없다는 건 이미 잘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참 기분이 그렇더라고요. 2달 전쯤인가 사위가 신우 생일이라며 미역국을 끓여서는 아침을 챙겨줬다며 사진까지 저에게 보내주시면서 신우가 시집을 잘 간 것 같다고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주말에 다 같이 신우 생일 축하도 할 겸 모여서 식사를 하자고 하셨습니다. 신우 생일 축하 기념으로 모인 자리라 그런지 신우 남편이 밥을 샀어요. 시어머니가 집에 들려서 과일 좀 먹고 가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다 같이 모여서 차 한잔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시어머니가 계속 사위가 최고라며 입이 닳도록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신우를 위해 주는지 모른다면서요. 제가 남편한테 생일상 차려달라고 한다고 했을 때는 정말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입에 개거품을 무시던 양반이 남의 집 아들이 지 딸한테 밥 해주고 청소해준다고 하니까 그게 그렇게 좋아서 난리인 게 보기 얄미웠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제가 시어머니한테 아니 남자는 밖에서 일하고 오느라 바쁜데 요리하는 거 아니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사위는 그래도 되는 거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저를 힐끔 보시더니 요즘엔 남자고 여자고 바쁘니까 서로서로 도와가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편을 쳐다보면서 당신도 신우 남편 좀 보고 배우라고 그랬어요. 와이프 생일엔 미역국 끓여서 아침상도 차려주고 자기 부모님만 챙기지 말고 장인어른하고 장모님 모시고 좋은 데 가서 식사도 한 번씩 대접하라고요. 그래야 처갓집에 가면
이렇게 사랑도 받고 점수도 따니 그게 바로 일석이조 아니겠냐고요. 아랫사람이어도 배울 점이 있으면 배워야 된다고 했더니 시어머니는 도끼 눈을 하고 저를 째려만 보시고 아무런 말씀도 안 하셨어요. 본인도 본인이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그런 시어머니를 보면서 보란듯이 신우한테도 남편 생일은 음력하고 양력 다 챙겨줘야 되는 거 알고 있었냐고. 그래야 남편이 길을 피고 가정도 부유해지고 건강해진다. 그래야 사랑받는 아내가 된다고 어머님이 그러시더라 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대번에 무슨 생일상을 2번이나 차리냐고 신혼에는 합이 좋아서 그런 거 없어도 잘 먹고 잘 살 거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어머니께 저랑 남편도 사이 좋은데 저한테는 대체 왜 그러시냐고 물었더니 너네 부부는 너가 기가 너무 세서 우리 아들이 길을 펼 수가 없다고 했다는 거예요. 이 모든 대화를 듣고 있던 신우가 시어머니께 제발 어디서 미신 같은 거 듣고 와서 주변 사람들 힘들게 하지 말라면서 언니랑 오빠가 행복하다면 된 거 아니냐고 시어머니한테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신우가 결혼 전에는 몰랐는데 이제 보니까 엄마 진짜 진상 시어머니라고 저 볼 면목이 없다며 제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하시고 얼굴색만 울그락불그락해졌더라고요. 그렇게 얼마 안 있다 신혼부부는 저희보다 집이 조금 더 멀어서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곧 이어 저희도 집에 가려는데 시어머니가 저한테 왜 사위 앞에서 자기 꼽을 줬냐며 성질을 내셨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결정타는 신호가 날렸는데 저한테 화풀이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넌 네 신우가 잘난 남자 만나서 시집간 게 그렇게 질투가 나니?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질투나요. 저는 팔자가 사나운 건지 먼 놈의 복이 박복한 건지 남편 생일상은 2번씩 차려가면서 좋은 소리도 못 듣고 내 남편은 누구 남편하고는 다르게 요리도 못하고 장인장모도 제대로 못 챙기고 시댁은 시댁대로 지 마누라가 기가 세다고 못마땅해 하시고 정말 속상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기센 며느리는 기죽으면 다시 올게요 라고 말하고 시댁 문을 박차고 나와버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평소대로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뭐하러 일일이 대꾸했냐며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저한테 마음은 조금 풀렸느냐고 제 마음이 완전히 편해지면 시댁은 그때 다시 오는 걸로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저녁 남편이 전화로 따로 말을 전한 건지 곧 이어 시아버지한테도 연락이 왔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너희 엄마가 귀가 얇기도 하고 원래 자기 자식이 최고라 믿는 사람이라 그렇지 결코 나쁜 마음으로 하는 소리는 아니라며 그러니 그냥 이해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번만큼은 정말 이해하는 척하고 넘어가기가 싫었습니다. 저도 평소에 성격이 무딘 편이라 좋은 게 좋은 거다 생각하고 웬만하면 그냥 넘기는 편인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매번 반복되니까 저만 화병나게 생겼더라고요. 그리고 솔직히 차라리 시어머니랑 대면대면 어색하고 불편하게 지내면서 최소한의 횟수만 만나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먼저 단 한 번도 연락드리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시어머니로부터 먼저 한 3번 정도는 전화가 왔었는데 받지도 않았습니다. 솔직히 무슨 뜻으로 전화하신지도 모르겠고 괜히 통화 잘못했다가 사이가 더 안 좋아질 수도 있겠다 싶어서 피한 것도 맞습니다. 그러자 다시 한번 시아버지께 연락이 왔습니다. 시아버지 말씀에 의하면 신우가 시어머니께 몇 번이고 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도 결혼해서 살아보니 저 같은 여자가 없다면서 신우가 저였으면 벌써 엄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진작에 이혼했을 거라고 했다더라고요. 그런 말씀을 전하시면서 시아버지도 신우 입에서 이런 소리 나오기 전에 제가 기분 나빠지기 전에 당신이 먼저 시어머니의 언행을 단속했어야 하는데 못해서 미안하다고 오히려 저에게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는 어찌됐든 상관없으니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시더군요. 신우도 다시 한번 저에게 전화를 걸어서는 자기가 시집가기 전에는 시어머니가 제 욕을 하면 그냥 맞장구 쳐주고 그랬는데 나도 결혼하고 다른 집 며느리가 되고 보니 자기가 봐도 자기 엄마가 저한테 너무 지나쳤다면서 숙이고 들어갈 필요 없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를 제외한 모든 가족이 제 편에서 이야기를 해주니 고마운 마음에 가슴이 벅차오르더라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도 들었어요. 그 후로 며칠이 지나 시모에게서 전화가 다시 걸려왔는데 역시나 또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문자로 시어머니가 이게 다 니들 잘 되라고 한 소리니 맘상하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솔직히 이쯤에서 알겠다고 할까도 생각했지만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긴 싫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저도 존중받는 며느리가 되고 싶었습니다. 저는 혹시나 시어머니가 저랑 연락이 안 된다는 핑계로 친정에 전화라도 거시면 어쩌나 싶어서 친정 부모님께 최근에 있었던 일들을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친정아버지는 그래도 그렇지 어른한테 너무한 거 아니냐 하시면서도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겠다며 이참에 못하겠는 건 못하겠다고 짚고 넘어가라고 하시더군요. 그 후로 친정 부모님이 남편을 불러서는 남자가 중간에서 역할을 잘해줘야 시어머니도 저도 적당히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거라며 현명하게 처신하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남편은 몸둘바를 모르겠다는 듯 안절부절하면서 연신 저희 부모님께 이렇게 걱정을 끼쳐드려서 죄송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엊그제 시어머니한테 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고민 끝에 전화를 받았더니 다짜고짜 시어머니가 넌 아직도 그런 걸로 꽁하고 있냐고 물으시더군요. 뭘 삐지고 그러냐면서요. 그래서 제가 저 삐진 거 아니라고, 제가 그렇게 속 좁은 사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그동안 속에 담아뒀던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저도 저희 부모님한테는 곱게 키운 하나뿐인 딸이라고, 기세다고 구박받으라고 남편하고 결혼하는 거 허락해 주신 거 아니라고요. 그동안 저한테 매번 기가 세다느니, 참 못났다느니, 저한테 상처 주신 거 사과해 주시면 좋겠다 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어른이 이 정도 하면 아랫사람이 적당히 숙이고 들어오면 되지. 뭘 그렇게 오바를 떠냐면서 세상이 말세라며 먼저 전화를 끊어버리셨어요. 이 대화를 하고 나서 저는 남편에게 이번 명절부터 당분간 나는 시댁에 안 가겠다고 했습니다. 딸아이도 못 보여드린다고요. 손녀 보고 싶으시면 저한테 연락하고 저희 집으로 오시라고, 그게 아니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올 가을 추석에 시어머니가 어떻게 나오실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저만 못된 며느리로 몰고 가는 시어머니가 믿고 야속해서 이게 최선인 것 같아요. 그래도 그동안 마음속에 담아놓고 하만시키던 말들을 털어놓고 나니 속이 후련하고 홀가분합니다. 게다가 이번 기회를 통해 시아버지도 신우도 남편도 다 저의 노고를 알아준다는 사실을 확인해서인지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기도 했고요. 남편 말로는 시어머니가 가족들도 다 자기 편이 아니라고 신세한탄을 한다고 하십니다. 그런데도 신우나 시아버지 두 사람 모두 시어머니 말 들은 척도 안 하고 끝까지 제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고 제가 그렇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당해도 싸다는 식으로 저를 옹호해주고 있다고 하네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시어머니도 언젠가 다른 가족들처럼 제 본심을 알아주실 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조금 오래 걸릴 것 같긴 하지만요. 그래도 나중에 언젠가는 이 일을 가지고 추억담처럼 재밌게 나누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